자, 좀 명칭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가 1단원이 뭐지? 다항식인가요? 다항식이지. 다항식이 뭔데? 다 이름들이잖아, 그치? 근데 다항식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많이 힘들겠죠. 첫 번째 항.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이 뭐야? 항. 고마워, 보셔서. 너 뒤로 가지 말고 앞에 앉아, 그냥. 자리가 없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뒤로 가. 눈도 안 좋아, 우리는 안경 쓰고 막 이러면서. 항이 뭐야? 아까 했던 단어 역수가 뭐야? 곱하면 1되는 관계고 분모 분자가 반대 위치에 있는 거지. 항이 뭐예요? 그리고 시선을 회피하는 건 이제 항이 뭐야? 곱하기로 이루어진 계산이야. 항. 자, 계산이라는 것은 사칙연산, 어려운 말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가 있고 계산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치? 기본적인 계산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순서가 우선순위, 계산끼리의 우선순위는 뭐지?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거듭제곱.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맞아. 거듭제곱은 곱하기가 뭉쳐있잖아.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제일 먼저 되지. 그 다음에가 곱셈, 나눗셈, 세 번째가 셈, 뺄셈. 그걸 어느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안에 계산을 하고 대괄호 안에 계산을 해야 해. 중1 때 정말 싫었어요.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할까요? 계산 순서를 좀 찾아봅시다. 계산 순서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슨 계산입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괄호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를 계산하시고 있을 때 거듭제곱은 이놈 자체를 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뺄셈을 제일 먼저 하죠. 소괄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 해도 돼요,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랑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분배해야 돼, 5를 분배해야 돼. 이게 중학교 때 엄청 힘들었잖아, 중1 때. 그치? 이게 5를 분배하는 건지 마이너스 5를 분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뺄셈일 때도 있고 부호일 때도 있는 거잖아. 곱하기일 때는 부호로 들어가는 거. 덧셈 뺄셈일 때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붙어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그다음에 얘랑 곱하기 하고 마지막에 3이랑 빼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헐 귀찮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꼭 하기 싫어. 무슨 법칙을 배웠죠?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을 하나 배우고,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은 뭐지? A 더하기 B 또는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앞에 수하고 뒤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 사칙연산은 사실 두 개의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한 번에 그거 이상의 건 하는 건 빨리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지 세 개를 한 번에 더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개 나오고 더 하는 거거든. 인간의 인식은 숫자 두 개가 한 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치? 알아들어? 그러면 이 앞에 이 자리에 오는 애들이 뭘까? 계산 당하는 수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연산을 당하는 수. 연산을 당하는 수니까 연산자라고 하고, 당한다고 해서 앞에가 피연산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이름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당하는 수 A, 곱하기를 당하는 수 A야. 그러니까 앞에 피해자는 피자가 당한다는 뜻이야. 피동사 이런 거 배웠나? 수동사, 수동태 이런 단어 안 쓰나 요즘에? 수동태는 동명사. 그건 영어에서 수학에서 말이야. 피동태라는 말은 너무 옛날 말이다. 보이는 애가 막 옛날에 쓰면 안 돼. 피해자, 해를 입은 사람. 피고, 고소를 당한 사람. 피자가 당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오는 수가 피연산자, 연산을 당하는 애들, 맞는 애들이지. 좀 나쁘게 비교하면 뒤에 오는 애가 연산자야. 저 가운데 오는 애들이 연산자, 기호. 그러면 얘네가 맞는 애들도 얘네가 때리는 애들인데 입장을 바꿔도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순서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입장에 그러니까 위치의 순서가 있잖아. 그걸 바꾸는 거기도 하지만 결합 법칙이 있단 말이지. 덧셈과 곱셈의 결합 법칙. 뭔지 기억나니?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국어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지. 똑같은 연산을 반복을 하는데 덧셈을 반복하거나 곱셈을 반복해요. 같은 연산이랑 덧셈하고 뺄셈하고 덧셈끼리만 아니면 곱셈끼리만 원래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돼. 가로를 쳐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더하기는 두 번 할 거면 야 어차피 더하기 할 거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끼리 먼저 더해도 됩니다. 곱하기만 할 거면 내가 먼저 곱하기를 하고 싶은 애들끼리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덧셈만 한다거나 곱셈만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끼리 먼저 해도 돼. 교환까지 막 겹치면 막 자리, 그러니까 당하는 애랑 안 당하고 그러니까 곱하기 당하는 애랑 곱하는 애랑 막 위치를 바꿔도 되죠, 입장을.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어지는 거. 예를 들어 이러면 원래 이 계산을 하면 이쪽에서부터 계산하면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예뻐지죠. 이런 게 계산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야. 기억나? 중1 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에서는 뺄셈을 잘 안 하죠. 빼기 4가 아니라 어떻게 해 얘를? 더하기 마사로 하지. 그러면 교환과 결합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옮겨가지고 서로 지워버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안 해. 뭐로 바꿔? 아까 외운 수 무슨 수? 역수수. 아 이렇게 막 급해. 너도 순간 급하구나. 성격 급한 줄 몰랐네. 미안 생긴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미지는 엄청 차분할 것 같은 이미지. 약간 광고만 새콤하고, 약간 뭐라고 도도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배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막 안경 맨날 뭐 이러고 있고 눈 풀려가지고 치과 갔다 와서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죠. 수학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 때는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남의 거 풀어주듯이 차분하게 또박또박 풀어야 돼. 우와 하고 풀면 실수가 나오더라. 아까 보니까 얘는 되게 우와 하고 풀어서 봤더니 좀 많이 틀렸더만 계산 틀리거나 급하게 풀어서 분명히 아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놓쳐.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할 거는 중학교 거보다 고등학교 거는 식도 길어지고 계산도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항상 위에 거 보고 아래다 써가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한다. 자,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분배법칙 배웠다고. 원래 소괄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하고 대괄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배법칙을 배우면, 그러니까 가로 안에가 뭐지? 곱셈은 나눗셈이랑 세트니까, 그치?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얘 A가 이 각각의 애들에게 나누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A인 거지. 왜? 연산자가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생략된 건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뭔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덧셈이 생략돼 있는 거야.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가로를 풀 줄 알면 내가 이 계산에서도, 그쵸? 꼭 저렇게 계산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산을 할 때 편할 때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 되게 많이 썼죠. 저번 주에, 그치? 새로운 수업할 때 계속 다 분배 법칙을 써서 곱셈의 결과를 되게 예쁘고 빨리 외우는 거야. 다 썼어? 네. 숙제로 줬잖아. 이따가 써도 돼. 모르겠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거나 안 헤어지는 건 없었어? 자꾸 콧방귀를 끼지 말고 말을 해. 있어? 뭐가 있었어? 마지막 거. 고맙고. 그걸 곱셈 공식 삼아서 연습을 좀 해볼까? 전개를 하는 거잖아. 분배법칙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있었어. 여기 자꾸 이제 결혼을 제 식구가 늘어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요.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어. 자, 얘네들이 지금 보면 지금 몇 개가 더해져 있죠? 바로 안에 2개의 수가 더해져 있고 2개의 수가 더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얘가 한 번, 두 번, 얘가 한 번, 2번 곱하기를 하는데, 고목금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것끼리 동류항, 뒤에 것끼리 동류항.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하면 동류항의 제곱, 앞에 것끼리 곱이 나오고, 여기랑 곱하면 bx, 여기랑 곱하면 ax.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의 x가 됐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a, b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잖아. 얘가 분배법칙인 거지, 그치? 사실은 얘는 요 위에 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뒤에서 x 플러스 c를 곱해주면 돼. 3개 있지 앞에. x가 분배되면 x 세제곱 될 거고,
C가 뒤쪽 거를 앞에다 곱해도 되잖아. 앞에 걸 뒤에다 곱하는 거면 되는 게 아니라 C를 곱하면 CX 제곱에 A 더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C 플러스 A, B, C가 되겠죠. 얘는 분배해서 정리해보면 AX 제곱, BX 제곱, CX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동량끼리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인수분해라고 하죠. 묶어주는. X제곱이 공통으로 곱해지네요. 얘로 나눈 몫인 거였지. 그럼 여기는 ABX, 여기는 ACX, BCX입니다. 다시 인수분해해주면 AB, BC, CAX 마지막에 ABC가 되고 지금 규칙을 박았다. 뒤에 하나씩 붙여가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식은 사실 차수가 어떻게 되죠? 2차, 1차 상수, 3차, 2차, 1차 상수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개수가 되게 특징이 있어. 최고차항은 항상 개수가 1이야. 사실 거기도 계산 얘기하려고 했고 그 다음 차는 뒤에 있는 요 상수항들의 한 개씩이야. 여긴 2개 곱이 나왔지. 여기 이제 상수가 3개란 말이야. 그러고 봤더니 한 개씩의 합, 2개씩의 곱의 합, 3개가 나왔어. 그럼 4개가 되면 한 가씩의 합, 2개씩의 곱의 합, 3개씩의 곱의 합, 4개씩의 곱의 합이 되는 거지. 왜요? 아 그냥 그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우기 좋게 정리를 한 거야.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빨리 잘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모양을 잘 외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4개짜리가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 개씩 더한 거, 2씩 곱해서 더한 거, 3개씩 곱해서 더한 거를 보는데 결국은 문자가 A, B, C인 거 아니야. 어차피 X 4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씩 더한 거니까 얘가 세제곱 이렇게 된 게 한 개씩 더한 거가 3차, 4차로 시작했을 거니까 3차 항의 개수고요. 2씩 곱할 거야. 또 A 곱하기로 정해가 A, B 그렇지. A, B A 다 썼지 이제. A 지워놓고 그 다음 거 B죠. 뒤에 애들이랑만 붙으면 B 썼으니까 이제 C만 남았으니까 에 X 제곱이지. 자, 3개를 곱해줄 거야. 4개 중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4개 중에 3개가 좀 헷갈려 하는데 4개 중에 3개잖아. 하나 지워. 하나 지워. D 지워봐. 뭐 나와? C 지워봐. AB, B 지워봐. ACD, A 지워봐. PC, 멋지지. 4개 중에 3개를 곱해야 되면 내가 누구 3개를 뽑을 게 아니라 빼레를 생각해 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이 이해가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을 믿으세요. 난 이거 분명히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그리고 구구단처럼 줄줄줄 할 거야. 그러려면 매일 쓰면 돼. 매일 한 장씩 생각해서. 이번 방학에는 A4를 선생님, 원장 선생님 주머니를 A4로 홀쭉하게 많이 써서 홍보를 많이 해서 원장 선생님 복사이야 고장날 정도로 많이 하면 학원에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고 학원에도 좋은 거지. 얘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원의 목표이자 소임이자 이런 거. 여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예요 다. 얘네들은 숫자에 대한 계산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1학년 때 이제 이걸 대신에 문자로 계산을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문자를 숫자 대신 써서 대수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숫자끼리의 계산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문자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의 계산이라고 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안 무서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항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자, 항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항이 뭔데? 곱하기로 이루어진 계산이야. 그러면 어디서 잘려야 돼? 항은 이제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선 부호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서 잘라라고 얘기해. 그게 맞는 말이지. 왜? 우리는 곱하기는 이었으니까, 붙였으니까, 생략하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이유를 생략하지 않고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부터 계산을 하면 이걸 다 계산해 놓고 곱하기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하고 이 순서로 계산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라서 보는 거지. 저게 항이야. 그럼 항은 각각의 항들은 좀 종류에 따라 나뉘어서 분류를 하는데 차수가 뭐죠? 차수가 있고 항이 갖는 게 개수가 있어. 각각 항이 갖는 게 있고, 항을 나눠보면 문자항,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수항은 얼마야 여기서? 항 몇 개야? 4개지? 자, 항을 쓰세요 하면 쉼표로 불만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9를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항으로 잘랐을 때 왜? 아까 얘기했지만 곱하기니까. 여기서 문자항은 누굴까? 문자가 곱해진 항이 문자항이야, 말 그대로. 상수항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이야.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썼다는 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건 얘들아, 변한다라는 뜻하고 비슷해, 수학에서.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로 저렇게 문자를 대신해서 쓰는데 왜 그렇게 문자로 대신 쓰냐? 그 값이 변해서 문자로 다시 대신 쓸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다시 그러면 문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문자로 써. 그럼 무슨 수라고 하지? 뭐뭐 수, 세 글자. 미지수. 그래, 미지수야. 몰라서 문자로 쓰는 게 미지수거든? 그러면 그 미지수는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은 참이 되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2차는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몰라서 쓴 건데 그 문자를 생각해보면 얘가 뭐든 될 수 있는 거지. 뭐든 될 수 있는 건 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수라고 부르지. 문자로 쓰는 애들은 보통 변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좀 할 거예요. 변수들은 관습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볼게요. 변수들은 관습적으로 x하고 y하고 z들을 써요. 물론 a, b, c가 모르는 수라서 변할 수 있으면 a, b, c도 써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함수에서, 특히나 방정식하고 함수에서 볼 때,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뭐 부등식에서 볼 때 변수는 a, b, c고 숫자의 자리야. 근데 내가 어떤 일반형 형태로 쓰고 싶어가지고 일반형으로 쓰기 위해서 문자를 대신 쓰는 거야.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변할 수 있으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는데, 보통 A, B, C라고 쓰는 애들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딱 하나 하면 변하지 않는 애들은 A, B, C로. 그래서 이제 하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변수, 상수란 말도 어렵나 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 입력이 되게 안 되는 친구들, 단어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 야, 이거 문자인 문자, 얘는 숫자인 문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는 돕기 위해서 얘를 비유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문제로는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거의 공식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자리에 뭐가 A는 얼마인 거야 지금 비율? 3. B가 C가 5. 천천히 차분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A, B, C는 상수야. 숫자 대신 음수야. X는 뭐든 될 수 있지. 뭐든 될 수 있는데 샵이 되는 놈은 두 개거나 하나거나 없거나겠지. 이게 중상거잖아.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거잖아. 갑자기 또 의기소침해지는데 괜찮아.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서 딱 선생님 때는 공부를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선생님은 이맘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딱 그것만 해서 집에 가서 한 번도 그전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고 숙제만 했는데 이때 이제 여름방학에 특강 같은 거 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 그날 배운 걸 다 한 번씩 썼어. 어떤 과목 수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영어도 있고 수업도 있고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런 거 쓰면서 뭐가 중요한지 떠올려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지. 여러분도 숙제를 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뭐 배웠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제일 어려웠던 건 뭐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지? 이 정도 질문 스스로한테 해보세요. 중요한 게 오늘은 뭐 다 이름들인데, 그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다 비슷비슷하게 중요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이름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 다 모르잖아. 이거 다 어떻게 해? 선생님 하루 만에 한 걸 다 빠더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써본다면 선생님이 100개 얘기했으면 그래도 40개 남아. 다음 시간에 또 쓰고 또 쓰려 되니까 그럼 내 거가 금방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평생 가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되게 편해지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분은 지금 아니면 못 논대. 고등학교 이런 거 못 노니까 지금 놀아야 돼. 그래서 엄청 더운데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야 된다고 여행도 가시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된단 말이야. 막상 돌아왔는데 내 몸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 좋다 나쁘다는 다른 건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 다른 건데 앉아서 공부해서 내 실력을 기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싫으면 앉아있지 마세요. 선생님이 싫은 게 괴롭히지 마.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공부를 하기 싫으면 엄마랑 상담을 해. 그 대신에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많이 수학책을 보면 문제만 풀고 그림 위에 정리들은 하나도 안 보고 옆에 힌트도 하나도 안 보잖아. 책을 좀 넓게 그것들도 좀 잘 봐봐. 이 문제가 안 풀려고 옆에 보면 힌트가 있잖아.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이게 뭔 말일까? 이 그림은 뭔 뜻일까? 그 다음에 개념의 비율 정리돼 있잖아. 이거 다 우리 개념 테스트 쓴 거란 말이야. 그전에는 그걸 안 쓰고 문제만 풀어서 방식을 외웠으니까 그게 봐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는 좀 보일 거야. 이거 선생님이 하는 거 내가 쓰는 건데 이 얘기구나. 이게 읽힌다. 읽기 시작해야 돼. 잔소리가 너무 긴가요? 여기가 약간 국어 시간에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고등수학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 상수항이 있고, 그렇지? 그러면 차수는 뭘까? 개수는 뭔지 알겠어? 앞에 있는 수, 틀린 말은 아닌데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있진 않을 것 같지? 문자항에 곱해지는 수가 개수야. 그럼 항이 지금 문자항이 3개가 있는데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지? x대제곱은 무슨 항? 뭐뭐항. 문자항 말고 앞에는 수, 가운데는 그 한글. 중학교 1학년 거 누구한테 배웠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되게 절묘한 선생님이 물어봐. 원장님 해줬지?
눈을 떼면서 자 차수가 뭔지 몰라? 알아? 뭐야? 저 문장 몇번 그래 문자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여기 차수고 개수는 문자항에 곱해지는 수잖아. 그럼 이거 뭐? 4차항. 얘가 2차항. 얘는 1차항. 그럼 동료항이 뭐야? 문자가 같고 문자의 차수도 같은 항. 그러니까 x 제곱하고 x 3x 제곱하고 x는 문자는 같은 차수가 다르죠. 동료항이 아니죠. 3x 제곱 y하고 3x 제곱 y 제곱은 동료항 아니죠. 여기까지 가겠어? 동료항이 왜 중요하죠? 같은 덩어리거든요. 3x 제곱 y라는 건 x랑 y를 곱한 게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입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이제 니네가 이런 게 헷갈리지.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4의 세제곱이에요. 뭐라는 거야 쟤 이런 느낌인데. 자 4의 제곱이 몇 개 있죠? 4개 더했죠? 지수법칙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그 4의 3제곱이야.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이고 곱셈을 반복하면 거듭제곱이에요. 그걸 초딩 때처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배우고 왜 그런지 모르고 죽어라고 연습을 해서 한 거야. 여태까지 해온 거야 니네가. 물론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셨을 거야. 니들이 이제 문제 자체가 그런 걸 잘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중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지식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수, 개수, 동료항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항을 하나 볼게요. 3x 제곱 y는 몇 차 항입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내가 괜찮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 생각을 가지고 대답하면 뭐라 하지 않죠. 아무거나 막 뱉으면 좀 뭐라 하지. 아까 차수가 뭐였지? 문자와 곱해진 횟수라고 잘 말했어. 사실은 잘한 거야. 왜냐면 대학교 학생들은 지수를 저 위에 쬐까만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니를 머리로 나는 거지.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지? 3개 곱해져 있지. 얘는 3차항이에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조금 약간 메타에 깨지는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x의 몇 차항이야? 2차 x의 2차항이야. y의 1차항이야. 그래서 내가 y에 대해서 본다면 그때의 개수는 3x제곱이에요. x의 2차항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의 개수는 3y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자 그러면 101번을 한번 봐봅시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저번에도 설명한 거라서 우리가 아니까요.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고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은 선생님이 그렇게 막 싫어하는 책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책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거기 보면 대표예제가 있고 아래 유제가 있잖아. 대표예제는 여기 풀이가 있지. 그러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해줬잖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예제는 그냥 안 봐. 보통 선생님이 대표예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대표예제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보지도 않아. 그 유제 풀다가 막히면 이제 그때나 부랴부랴 거죠.
왜? 너무 잘 알아? 정확하지? 선생님 말 정확하지 않아? 왜? 아니야? 맞잖아. 선생님은 그래서 개념서를 이런 걸 개념서라고 하잖아. 설명이 좀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대표 예제가 풀이가 없는 개념서를 써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은 다. 못하는 말 애들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선배들의 반은 이걸 쓰고 포탄자를 쓰고 왜냐하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 근데 수학책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렇게 개념서와 문제집으로 나뉘는데 잠깐만. 중학교 때는 더 그랬을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 읽죠. 이게 2만 얼마였던 책이 그지? 어우 어떡하시네. 이거 왜 사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책은. 이런 건 뭐라고 하지? 문제집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건 개념서라고 하는데 개념서를 사는 이유는 뭐야? 이거를 보기 위해.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이번에 좀 바꿔봐봐. 수업 전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음악 켜고 해도 되죠.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좀 시간을 좀 내가 내서 오늘 배울 게 뭔지 여기 한글에서 쭉 천천히 여기를 읽어보세요. 여기를 빼놓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 선생님이 말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글자를 내 눈으로 읽고 생각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인데 우리는 좀 쉬운 연산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형으로 새로 여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복잡해졌으니까 이걸 연습하는 것이 연산 형태로 좀 간단한 계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 간격이 넓지? 왜? 식을 잘 쓰라. 식은 항상 어떻게 써야 돼? 왼쪽 위부터 반듯하게 써야 돼. 는 빼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런 책이 뭐 그런 책도 많잖아. 난 시험 때 뭐 중간고사 뭐 100점 기출, 100점 만점 기출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돼서 유형별로 돼 있죠. 막판에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옆으로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쌤도 옆으로 유형마다 하나씩 쭉 풀어서 한 다음은 끝까지 푸는 거야. 시험지에 섞여 나왔고 처음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세로로 푸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가로로 푸는 거야. 이거 잘해야 된다 그렇게 풀어. 한 줄 쫙 풀어. 채점하고 두 번째 줄 쫙 풀어. 그러다 이제 막히는 유형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나? 개념에서 찾아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가 반복이 되는 거고 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스킬은 이런 게 있는 거지. 문제를 풀고 문제집을 쓰는 거. 읽고 풀고 채점하는 거. 진도가 나면은 숙제가 나가면 채점을 해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선생님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고등부 선생님 채점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틀린 걸 다시 풀어볼 시간 그 순간이 되게 약간 골든타임 같은 거. 제일 중요해. 사실은 공부 잘하는 중등들은 믿을만한 중등들은 채점 자기가 하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좀 되니까 자기가 생각이 돼서 난 이거 안다 모른다고 구별이 되는 친구들은 굳이 내가 보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말하거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알겠습니까?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이 말에 숨어져 있는 뜻은 문자는 x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다 뭐야? 숫자 취급할 거야. 개수 취급할 겁니다. x의 최고차항은 몇 차죠 지금? 2차죠. 그러면 여기 x제곱, x제곱 있지. 얘네가 동류항이에요. x의 1차항은 이렇게 두 개지. 내림차순 쓰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x제곱, y제곱에 2x의 제곱 3xy-나 5x 플러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빵점이야. 자, 내가 아까 문자는 x고 y는 숫자 취급한다고 했지. 그럼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이건 다 개수지. 동류항은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죠. 중1 때 동류항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 틀렸지. 기하분수를 안 쓰면 틀리지. 똑같아. 그래서 얘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이 돼요. 묶어주는 거예요.
다음에가 3y 빼기 5x고 차수가 내려가니까 여기 상수항인 거야 얘가 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y에 대해서 내림 차수는 더 예쁘게 굳이 안 해도 틀렸다고 안 하잖아. 그럼 오름 차순으로 씁시다 x에 대해서 뒤집혀지면 되죠 순서가. 그래서 얘가 상수항인데 이 상수항도 y만 있지만 이왕이면 오름 차순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에 3y 빼기 5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가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숫자면 3x라고 쓰지 x3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개수 취급을 하게 됐으면 항상 끝까지 확실하게 개수 취급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고 그러면 바로 답이 있으니까 내가 맞았다 틀렸다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좀 오늘 지금 설명이 길었는데 1번 하고 잠깐 설명해볼까요? 유제들은 숙제입니다. 대표 예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볼까? 밑에 풀이 보고 풀면 안 되겠죠.